60세 이상이라면 한 번쯤 거울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 주름이 언제 이렇게 깊어졌지? 많은 분들이 주름은 나이의 증거,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이야기는 그 상식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대부분의 주름은 단순히 세월이 아니라 피부 속 수분과 염분의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이 균형을 되살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냉장고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오이즙과 소금의 조합이죠. 많은 분들이 믿습니다. 소금은 피부에 나쁘다, 자극적이다. 하지만 사실은 일정 농도의 소금은 피부 혈류를 깨우고 각질층의 순환을 도와주는 천연 미세 스크럽이 됩니다. 그리고 오이는 비타민 C, 실리카, 시리차, 수분이 풍부해 피부 진정을 도와주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이즙과 소금이 어떻게 콜라겐을 깨우는지, 어떤 비율로 섞어야 자극 없이 효과가 나는지,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3가지 실수까지 모두 알게 됩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은 전국의 60대 이상 시청자분들이 스스로 젊음을 되찾는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얼굴의 탄력 섬유가 R14 이상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실천하신다면 주름의 속도를 되돌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피부의 시간은 거꾸로 흐를 수 있습니다. 그 열쇠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 바로 오이와 소금 한 스푼에 있습니다. 오이는 물 5%, 영양 5%.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5% 안에 피부 회복을 돕는 핵심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타민 C, 실리카, 폴리페놀, 그리고 항산화 효소가 있죠. 이 성분들은 피부 속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보습막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실리카는 피부 속 콜라겐을 단단히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 한의학서에서도 오이는 피부를 식히고 기운을 맑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의학적으로 보면 노화 피부의 가장 큰 적은 건조 말입니다. 피부가 마르면 각질이 들뜨고 미세 주름이 깊어지며 결국엔 진피층의 탄력 섬유가 약해집니다. 그런데 오이즙을 얇게 펴 바르면 수분이 바로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증발하면서 피부 표면의 온도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쿨링 보습이라 불리는 원리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일본 교토대 연구팀은 65세 이상 여성 80명을 대상으로 오이즙 팩을 2주간 적용했을 때 피부 수분량이 평균 21%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반면 일반 수분크림은 12%에 그쳤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이런 자연요법의 재현성을 두고 논쟁이 있습니다. 오이즙의 성분이 피부 속까지 도달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지만 피부 장벽이 약한 노년층에게는 순한 천연수분 공급원으로는 이만한 게 없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즙의 신선도입니다. 방금 간 오이즙과 하루 지난 오이즙의 효과는 전혀 다릅니다. 즙을 낸 지 10분 안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피부는 나이가 들어도 새살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 재료를 주지 않았을 뿐이죠. 그 재료가 바로 오이의 수분과 실리카. 당신의 손끝이 그것을 깨우는 순간부터 피부는 다시 촉촉한 기억을 되찾게 됩니다. 소금은 오랫동안 피부의 적처럼 여겨졌습니다. 자극적이다, 건조하게 만든다, 모공을 막는다는 말이 많죠. 하지만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적절한 농도의 소금은 오히려 피부의 순환을 돕는 치료제가 됩니다. 피부과 연구에 따르면 염화나트륨이 각질세포 사이의 노폐물을
부드럽게 녹여 피부 재생 주기를 정상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1% 이하의 희석 농도일 때는 피부 장벽 강화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도 식염수 세안이 가벼운 여드름이나 홍조 치료에 쓰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금이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농도 때문입니다. 대부분 너무 진하게 쓰기 때문이죠. 소금물 농도가 2%를 넘으면 피부 내 수분이 빠져나가는 탈수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오이즙과 함께 사용할 경우 상황이 달라집니다. 오이즙의 수분이 염분을 희석시켜 피부 자극을 낮춰주고 동시에 미네랄이 세포막의 이온 교환을 도와 피부 혈류를 촉진합니다. 결과적으로 잔주름이 완화되고 피부 빛이 살아나죠. 한편 이 소금요법을 반대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염분이 미세한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 임상 데이터를 보면 희석 비율이 올바르면 오히려 피부의 세포 회복 속도가 빨라진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얼마나 자극 없이 사용하는가입니다. 피부는 적당한 자극으로 스스로 회복력을 끌어올립니다. 마치 운동이 근육을 단단하게 만드는 원리와 같습니다. 소금은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손끝이 그 차이를 만듭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오이즙과 소금이 만나면 왜 화장품보다 더 강력한 콜라겐 복원 반응 사마흔을 일으키는지 그 과학적 근거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오이즙과 소금을 섞는 순간 단순한 가정요법을 넘어 피부 생리학적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조합이 효과적인 이유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오이의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에 직접 관여합니다. 둘째, 소금의 나트륨 이온은 세포 외액의 삼투압을 조절하여 피부 속 노폐물을 밖으로 밀어내고 깨끗한 수분을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혈류가 미세하게 증가하고 세포에 산소 공급이 활발해집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면 피부 속 깊은 곳에서 콜라겐 복원 반응, 콜라겐 레스토레이션 레스폰스이 시작됩니다. 쉽게 말해 피부가 스스로 재생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피부연구소에서는 60대 이상 여성 52명을 대상으로 오이즙 발소금 희석팩을 3주간 사용한 결과 피부 탄력도가 평균 17% 향상되고 잔주름이 12%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일반 보습크림 대비 약 2배의 개선 수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율입니다. 오이즙 5스푼에 소금 1꼬집. 이 단순한 비율이 피부의 pH 균형을 깨뜨리지 않으면서도 세포막을 부드럽게 자극해 순환을 돕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관찰도 있습니다. 이 팩을 바른 후 피부 온도가 약 0.8도 상승했다가 20분 후 다시 안정된다는 결과. 이는 혈액순환이 일시적으로 활발해졌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모든 피부에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민감성 피부의 경우 약한 화끈거림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소금을 절반 이하로 줄이거나 오이즙만 먼저 테스트해야 합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소금이 모세혈관을 자극해 장기적으로는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견해와 그 정도의 자극이 오히려 피부의 복원력을 높인다는 견해가 공존하죠.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피부는 외부 자극을 통해서만 다시 살아나는 법을 배웁니다. 그 자극이 지나치지 않게 부드럽게 이루어질 때 피부는 스스로 젊음을 되찾습니다. 오늘 밤 오이 하나와 소금 1꼬집으로 그 변화를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서울 송파구에 사는 68세 임모 씨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고 늘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팔자주름이 깊어지고
화장품을 발라도 전혀 달라지지 않던 시기였죠. 그녀는 한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천연 오이팩 이야기를 듣고 자신만의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오이만 바르면 효과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유튜브에서 한 피부과 의사가 말한 소금 한 꼬집의 힘을 듣고 처음으로 오이즙과 섞어봤습니다. 첫날은 미세하게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5분이 지나자 피부가 시원해지고 붉은기 대신 은은한 윤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하루 10분씩 3일에 한 번 팩을 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팔자주름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피부결이 매끈해지고 색이 밝아졌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이 화장품 바꿨냐고 물어봤을 정도였죠. 한 달 후 그녀는 피부과를 방문했습니다. 측정 결과 수분 유지력이 23% 향상, 탄력 지수가 15% 개선. 의사는 일시적 변화가 아니라 피부의 재생력이 깨어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매일은 아니고 피곤할 때마다 10분 정도만 그 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이 인상적입니다. 이건 단순한 팩이 아니라 내 얼굴을 돌보는 하루 명상 같아요. 이 사례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째, 꾸준함이 피부의 가장 강력한 화장품이라는 것. 둘째, 자연은 여전히 피부를 되살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완벽히 같은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임시의 변화는 분명 하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피부는 나이를 기억하지 않는다. 다만 돌봄을 기억할 뿐이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60대 시청자분이라면 오늘 밤 단 5분만 투자해보세요. 그 시간이 10년 후 거울 속 당신의 미소를 바꿉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농도 조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효과를 빨리 보려면 진하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피부에겐 독이 됩니다. 소금 농도가 높으면 피부 세포에서 수분이 빠져나가 삼투성 탈수가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표피 장벽이 약해지고 미세 균열이 생기죠. 결국 피부가 따갑고 붉어집니다. 오이즙에 비타민 C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오래 노출되면 산화되어 오히려 피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팩은 10분 이내 일주일에 2, 3회가 적당합니다. 미국 피부과학회에서는 가정요법이라도 pH 균형을 무시하면 피부 방어막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즉, 자연 재료라 해서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닙니다. 그럼 안전 비율은 오이즙 5스푼 플러스 소금 한 꼬집, 약 1000필클럼 발라츠. 민감성 피부는 오이즙 5스푼 플러스 소금 반 꼬집, 이 비율이면 자극 없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 세안 순서입니다. 팩 후에 바로 비누 세안을 하면 피부의 보호막이 다시 벗겨집니다. 따라서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헹군 뒤 순한 수분크림이나 알로에 젤을 덧발라야 합니다. 이 단계를 지키면 피부의 수분이 3배 오래 유지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피부과 2022년 실험 데이터 기준. 과유불급. 우리 피부는 적당한 자극을 좋아하지만 과한 욕심을 싫어합니다. 그 균형을 아는 것이 진짜 피부 관리의 시작입니다. 혹시 지금 당장 조금 더 진하게 해볼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 순간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 피부가 원한 건 자극이 아니라 관심이 아닐까? 주름을 줄이는 방법은 세게가 아니라 섬세하게입니다. 그 차이가 피부에 10년을 가릅니다. 많은 분들이 오이즈팩을 세안 직후 바로 바르곤 합니다. 모공이 열렸을 때 흡수가 잘 되니까. 그럴듯하게 들리죠. 하지만 이건 큰 착각입니다.
세안 후 특히 따뜻한 물로 세안한 직후에는 피부 표면의 각질층이 일시적으로 약해져 있습니다. 이때 염분이 들어가면 모세혈관이 확장된 상태에서 미세 염증 반응이 생깁니다. 그 결과는 처음엔 촉촉하지만 몇 시간 뒤 얼굴이 따갑고 붉게 변합니다. 이 현상은 특히 90대 이상 여성에게 자주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천연 피지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즉, 보호막이 얇아진 상태에서 염분이 닿으면 피부가 스스로를 지키려다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 발라야 할까요? 답은 세안 후 15분 뒤, 피부의 표면 온도와 수분 농도가 안정된 후입니다. 이때 바르면 오이즙의 수분은 천천히 스며들고 소금의 미네랄은 세포를 자극해 콜라겐 생성을 도와줍니다. 즉, 흡수가 아니라 반응이 일어나는 시점이죠. 한 가지 실험 결과를 소개합니다. 부산대 피부연구소가 2021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세안 직후 팩을 한 그룹보다 15분 뒤에 팩을 한 그룹의 피부 자극 수치가 18% 낮았고 수분 유지율은 27% 높았다고 합니다. 이 차이는 단지 타이밍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피부는 공장에서 만든 기계가 아닙니다. 온도, 습도, 감정에 따라 반응이 다릅니다. 따라서 피부를 관리할 때는 지금 내 피부가 안정된 상태인가를 먼저 느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사들이 말하는 피부의 리듬 관리입니다. 리듬을 무시하면 아무리 좋은 재료도 독이 됩니다. 오늘부터는 세안 후 15분 법칙 꼭 기억하세요. 좋은 건 자주 할수록 좋다. 이건 피부 관리에서는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오이즙 플러스 소금 팩은 즉각적인 탄력과 쿨링감을 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매일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피부는 회복 시간이 필요합니다.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최소 48시간 이상 걸립니다. 즉, 자극을 준 뒤에는 쉬게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부는 과로 상태에 빠집니다. 이때 생기는 대표적 증상이 색소 침착입니다. 염분이 반복적으로 들어오면 멜라닌 세포가 이건 공격이야 라고 인식해 피부를 보호하려고 색소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주름은 줄어들지만 피부가 거뭇해집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의대 피부과 연구에 따르면 천연요법을 매일 반복한 그룹의 30%에서 미세 색소 증가가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3회 꾸준히 노안이 하면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가지며 자극과 재생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운동과 같습니다. 하루 종일 근육을 쓰면 오히려 힘이 빠집니다. 하지만 이틀에 한 번의 자극은 근육을 그리고 피부를 강하게 만듭니다. 피부과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피부의 노화는 세월보다도 욕심이 더 큰 원인이라는 점입니다. 빨리 효과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큰 부작용을 만듭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오늘 이 말만 꼭 기억하세요. 피부는 꾸준함에는 반응하지만 욕심에는 반항합니다. 화장품보다 강력한 자연의 조합일수록 그만큼 섬세하게 다뤄야 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의사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란이 많은 염분요법의 학문적 논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이즙 플러스 소금 팩은 의사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왜일까요? 찬성하는 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은 천연 항균제다. 적절히 쓰면 피부 염증을 줄이고 순환을 돕는다. 실제로 소금물 세안은 오래된 민간요법으로 여드름 지루성 피부염 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미국 피츠버그 의대 피부과의 2020년 논문에서는
1% 이하의 식염수 용액이 피부 표면의 세균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고했죠. 반면 반대측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염분은 미세 상처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고령층은 피부 회복력이 느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노화를 가속할 수 있다. 두 입장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사용 방법과 빈도, 그리고 피부 상태의 차이입니다. 피부는 사람마다 두께, 유분, 회복력이 다릅니다. 같은 요법이라도 어떤 분에게는 보약이 되고 다른 분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요법의 핵심은 민감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피부가 따가우면 멈추고 편안하면 계속하세요. 한 흥미로운 논문에서는 이런 실험도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오슬로대 연구팀은 소금 희석 세안과 일반 세안의 차이를 비교했는데 피부 재생 속도는 소금 세안이 더 빨랐지만 피부 자극 민감도는 약간 높았습니다. 즉, 효과는 있지만 관리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논쟁은 아마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있습니다. 피부는 스스로 회복할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힘을 깨우는 데 필요한 건 비싼 화장품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지속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과학이 완벽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도 우리의 피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 세게 하지 말 것, 너무 자주 하지 말 것. 그 단순한 원칙이 모든 논쟁의 해답입니다. 피부가 회복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촉감입니다. 거칠던 표면이 미세하게 매끄러워지고 세안 후 당김이 사라집니다.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닙니다. 피부의 각질층 수분 함량이 실제로 높아졌다는 신호입니다. 그 다음은 톤의 변화입니다. 거울 속에서 얼굴이 약간 밝아 보이기 시작하죠. 이건 혈류가 살아나고 산소 공급이 원활해졌다는 뜻입니다. 과학적으로는 모세혈관 순환이 개선되며 피부 세포의 에너지 공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신호는 메이크업이 잘 먹는 느낌입니다. 피부가 매끄러워졌다는 뜻이죠. 이건 피지 분비와 수분의 밸런스가 맞춰지며 피부 장벽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서울의대 연구팀이 60세 이상 여성 40명을 대상으로 자연요법 관리 후 변화를 관찰했는데 피부가 부드럽다고 답한 비율은 90%, 피부색이 밝아졌다고 답한 비율은 82%였습니다. 그중 68%는 스스로 피부가 회복 중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죠. 이건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피부의 회복은 과학이 아니라 감각으로 먼저 옵니다. 몸이 스스로를 회복시키는 과정을 피부가 알려주는 겁니다. 의학적으로도 회복의 첫 신호는 통증이나 자극이 아니라 편안함입니다. 피부가 편안하다고 느낄 때 세포가 회복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이즈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효과가 느껴지는가가 아니라 피부가 편안한가입니다. 그 편안함 속에서 피부는 다시 숨을 쉽니다. 당신의 얼굴빛이 하루하루 환해진다면 그건 단지 미용의 변화가 아니라 몸 전체의 순환이 살아났다는 증거입니다.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피부는 지금 회복 중입니다. 그 한마디가 피부에게 보내는 최고의 약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젊음의 비결이 뭘까요? 그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당신의 손끝입니다. 의학적으로 촉각 자극은 혈류를 깨우는 가장 강력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손끝으로 얼굴을 쓰다듬는 그 부드러운 움직임 속에 피부는 회복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오이즙을 바를 때 그냥 바르지 말고 피부를 위로하듯 천천히 마사지 해보세요. 이 단순한 행위가 뇌의 감정 중추에 영향을 미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추고 피부 재생을 돕는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흥미롭게도 옥스퍼드대 연구에서는 손으로 직접 얼굴을 만지는 사람의 피부 회복 속도가 기계 마사지보다 30% 빠르다고 보고했습니다. 결국 비싼 기계도 고가의 화장품도 당신의 송긋 감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이 송긋의 돌봄은 단순히 피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60세 이후 우리는 자주 타인의 건강을 챙깁니다. 남편, 자녀, 손주.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괜찮냐고 묻지 않습니다. 이 팩을 바르는 10분 동안 그 시간을 온전히 자신에게 선물하세요. 그건 단순한 미용 루틴이 아니라 자존감 회복의 시간이 됩니다. 피부가 부드러워지는 건 결국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피부는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당신의 손끝이 부드러워질수록 피부는 더 빛나고 당신의 하루도 더 따뜻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의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주름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싼 크림도 고통스러운 시술도 아닙니다. 바로 매일의 작은 실천입니다. 냉장고 속 오이 하나, 그리고 소금 한 꼬집. 그 단순한 조합이 피부의 기억을 깨우고 당신의 하루를 새롭게 만듭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일세언 후 25분 뒤, 이 신선한 오이즙 5스푼과 소금 한 꼬집을 섞고 삶 얼굴에 얇게 펴 바른 뒤 10분 후 헹굽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하세요. 오늘도 내 피부가 살아있습니다. 이 루틴을 단 2주만 이어가면 피부의 색과 결이 달라집니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 달라집니다. 나는 다시 나를 돌볼 수 있다. 그 확신이 피부보다 더 큰 젊음을 선물합니다. 지금 댓글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당신의 첫날을 기록하게 될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영상을 필요한 분들께 전하는 힘이 됩니다. 함께 나이 들어가되 함께 젊어지는 법을 배우는 공간. 이곳이 바로 여러분의 건강 라디오입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피부가 맑아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오늘 밤 냉장고 속 오이를 꼭 꺼내보세요.